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만날 시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국민 모두가 윤동주의 서시를 알고 있을 만큼 윤동주는 무척이나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윤동주 시인의 시는 수학능력 시험이 시작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언어 영역, 국어 영역에서 무려 5번이나 출제될 정도로 수학능력 시험이 살아가는 시인입니다. 1995학년도에는 서시가, 1998학년도에는 별에는 밤이, 2001학년도에는 다시 서시가, 그리고 2011학년도에는 자화상이, 2020학년도에는 바람이 불어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윤동주 시인을 알아야 하는 명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 수능은 윤동주의 시를 그토록 좋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답은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와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 일본 제국주의 칼날이 잠시나마 비껴가던 간도에서 태어나 식민지식 교육을 피하기 위해 명동소학교, 숭실중학교, 은진중학교로 옮겨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시나 별에는 밤 같은 시들이 그때 쓰여졌었습니다. 그는 시집을 내고 싶어 했지만 우리말을 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가 가득한 한글 시를 출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1942년 일본 도쿄에 있는 리쿄 대학으로 유학을 가지만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나서 강제 징병을 피해서 도시샤 대학으로 전학을 갑니다. 그리고 1943년 7월 어쩔 수 없이 귀향을 선택했지만 귀국선을 타기 전에 항일운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1945년 2월 16일 독립을 딱 6개월 앞둔 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의 내용이 진실성을 가지려면 작가의 삶과 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결점 없는 순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학능력 시험은 검증된 작가인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는 시대를 넘는 보편적 정서가 담긴 윤동주의 시 자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에는 1940년대에 열렬히 전면에 나서서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식인으로서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던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양심선언적 성격을 갖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다짐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일제강점기의 청년을 넘어 군부 독재 시절에도 발전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왔던 현재까지도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보듬어주고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능력 시험과 평가원 모의고사가 윤동주의 시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따 노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자아상인데요. 자아상은 화가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뜻하는 말이에요. 시의 제목인 자화상은 결국 시인이 자아를 성찰하며 쓴 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윤동주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통해서 시인과 시 속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가 같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윤동주의 시는요, 시인과 시적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1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시적 화자가 찾아간 곳은 우물인데 이 우물이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적 화자는 이 우물을 이응, 비응, 리을 찾아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일까요?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요. 시적 화자는 우물 속에서 자신의 이응 기억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 이응 기억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얼굴입니다. 이 행위는 객관적으로 지읒, 이응, 시읒, 치읒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지읒, 이응, 시읒, 치읒. 이거 뭐일까요? 이 단어는요, 윤동주 시인을 대표하는 수식어이기도 한데요. 바로 제목과 같은 자아 성찰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시적 화자는 외딴 우물에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시적 화자는 우물을 도구로 하여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은 지읒, 이응, 시옷, 치읒, 미음, 기역, 치읒이 됩니다. 이 지읒, 이응, 시옷, 치읒, 미음, 기역, 치읒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지 않겠어요? 우물은 바로 자아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별표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일행을 끝맺는 종결어는 봅니다인데요. 봅니다에서 비읍니다는 1년에서 뿐만 아니라 6년까지 모두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를 차분한 분위기로 이끌어줍니다. 이 비읍니다는 경어체이면서 글보다는 말하는 투에 가깝기 때문에 구어체가 되고요. 혼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독백체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시적 화자는 우물의 일부로 찾아가서요. 그 우물을 통해 지읒, 이응, 시옷, 치읒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년의 가장 핵심 지읒, 이응, 시옷, 치읒 뭐라고요? 네, 맞았습니다.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을 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우물은 어떤 역할을 했었죠? 맞아요. 자아성찰의 매개체였죠. 그리고 이 우물 안에 뭐뭐가 있어요? 5개 있어요.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 이 5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지읒, 이응의 피읍, 기역입니다. 지읒, 이응의 피읍, 기역. 뭐일까요? 네, 맞아요. 자연의 풍경입니다. 이 달과 구름과 하늘과 바람과 가을을 시적 화자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언어가 하나 있죠. 바로 파란 바람인데요. 우리는 바람을 말할 때 파란보다는 어떻게? 파란 이렇게 써요. 그런데 파란이라고 쓴 이유는 시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런 걸 갖다가 시적 허용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연의 소주제를 보면 이연은 아름다운 지읒, 이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지읒, 이응 뭐죠? 네, 맞습니다. 이연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어져 돌아갑니다. 우물 속에는 아름다운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나이도 존재했죠.
이 사나이는 우물 속에 비친 시적화자의 모습이었고요. 이 모습은 다른 말로 시적화자의 지읒 이응 자아입니다. 시적화자의 자아는 어떤 자아냐면요. 암담한 현실을 알고 있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그 사나이가 미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적화자의 태도 첫 번째가 나오게 되는데요. 시적화자는 왜 자신을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피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3년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연 살펴보도록 할게요.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나이가 미웠었는데 갑자기 가여워집니다.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태도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이응 미음입니다. 이응 미음,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 연민이 되겠죠. 그래서 도로가 다시 가서 우물을 들여다봤어요. 이것 또한 뭐예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아 성찰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랬는데 그 사나이는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연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연 볼게요. 다시 그 사나이가 미어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또 미워져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미움은 어떤 감정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죠. 부끄러웠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가요. 왜? 그 사나이가 거기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태도가 또 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시적화자의 태도 변화 세 번째 뭐예요? 순수했던 자신에 대해 기억, 리을, 이응 하는 태도입니다. 기억, 리을, 이응 위에 있잖아요. 그리움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연에서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연 보도록 할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마지막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추억처럼 사나이까지 함께 같은 그림 안에 담고 있어요. 여기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순수했던 자신을 발견한 시적 화자는 비읍, 쌍격, 리을, 이응 자와 시옷시옷한 자가 서로 히읗히읗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자신이 비읍, 쌍격, 리을, 이응 부끄러워했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순수한 자와 함께 화해를 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서로 갈등하지만 나에게도 순수한 자아가 있었어. 그 자아를 다시 나에게서 끌어내어 나는 순수한 자연과 함께 동화되고 싶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의 형식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연과 유사해요. 이런 것을 시옷, 미음, 시옷, 기억 구조라고 하는데 네, 처음과 끝이 같은 구조예요. 1년은 아니지만 얘도 역시 변형된 시옷, 미음, 시옷, 기억의 구조라고 하거든요. 앞의 연과 뒤의 연이 같은 구조. 뭐죠? 수미, 상관 구조이죠. 그 다음에 또 지읒, 치읒, 비읍이 사용되고 있어요.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년의 내용 정리해보면 두 자아가 화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미웠다가 그리웠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과 손을 잡고 있는 시적 자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성격은요,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시, 그리고 시적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서정시입니다. 두 번째, 시적 화자는 누구일까요? 시적 화자는 이응, 미음 속에 비친 지읒, 시옷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시적 화자, 어디를 바라보았죠? 네, 맞습니다. 우물 속에, 거기에 자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적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나요? 두 자아가 서로 히읗히읗 뭐하나요? 화해하는 태도를 갖게 되죠. 네 번째, 시적 화자는 어떤 어조, 어떤 말투로 말하고 있나요? 차분한 디귿, 비읍, 지읒, 어조. 비읍니다, 비읍니다. 계속 비읍니다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 어떤 어조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시는 어떤 시상전개 과정을 갖고 있었나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세 부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시상전개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비읍, 쌍기역, 리을, 이응.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응, 미음. 세 번째는 기역, 리을, 이응으로 변했죠. 기억하나요? 첫 번째 시적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자아를 부끄러워하다가 그 자아를 다시 연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자아가 그리워졌었죠. 그래서 부끄러웠다가 연민하고 그리워하는 순서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표현법인데요. 첫 번째 비읍, 비읍, 비읍법.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돼요. 무슨 법인가요? 반복법이죠. 두 번째 지읒, 치읒, 비읍 점점 크게 강하게 나와요. 무슨 법이죠? 점층법. 그리고 2년과 마지막 6년이 같아요. 이걸 갖다가 수미상관구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주제 찾아봅시다. 지읒, 이응 나오면 바로 알아야 될 텐데 지읒, 이응에 대한 비읍, 쌍격, 리을, 이응과 이응, 미음이에요. 지읒, 이응 뭐였죠? 네, 맞아요.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과 연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화상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능에도 이미 출제됐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자화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여러분.